이번엔 마약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이 또 범죄에 연루됐군요.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이 또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로폰 투약 혐의인데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도지사 재선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 지사의 큰아들 26살 남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금부터 검거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강남의 한 식당 앞입니다. 위아래 검은 옷을 입은 남 지사의 아들이 경찰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연행되는 모습인데요. 남 지사의 아들은 이틀 전이죠.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 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남 씨의 집에서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한 상태입니다. 남 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했고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남 씨는 입국한 당일인 지난 15일 SNS를 통해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 수사에 꼬리가 밟혀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현재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마약 밀반입 현장을 덮쳤더니 거기에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네 분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쭉 해보겠지만 밀반입한 양이 무려 4g이나 되더라고요. 네, 양이 적지 않습니다. 예, 사실 메스암페타민, 이 필로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1회 투약하는 양이 0.03mg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4g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13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꽤 많은 양이네요. 예, 그 많은 양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집에서 발견한 게 2g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좀 의문이 좀 있어요. 13일 날 중국에서 구입을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일 날 본인이 투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1회. 그리고 이제 17일 날 검거가 됐는데 그렇다면 4g 중에 지금 집에서 압수한 양은 2g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2g은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는 혼자서 투약했다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2g을 혼자서 이틀 상간에 투약했다면 사망한 상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가능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누구한테 양도, 매매, 혹은 다른 사람하고 뭐 선물, 뭐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몰래 들어와서 팔 목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2g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다 투약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예. 그 출처, 나머지 없어진 2g에 대한 출처를 찾아내는 게 또 이 경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남 씨가 SNS를 통해서 네. 같이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이제 덜미를 그렇죠. 잡힐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허술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도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좀 허술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성 수사관에 의해서 사실 접근을 해서 검거가 된 상황인데 한편으로 보면 오랫동안 투약을 해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현은 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본인이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떨어지죠. 조심성이 많이 떨어지죠. 처음에 하게 되면 상당히 조심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뭐 지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4g 정도를 자신이 밀반입했고 2g은 투약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g이 남아있다면 이게 판매 내지 양도 내지 할 때마다 다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수사대에서 요거를 더 볼 거예요. 한번 뭐 투약하고 이 부분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투약했고 누구랑 투약했고 이 나머지 2g은 어디 갔는지 이거를 많이 밝혀낸다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 4g이 많은 양인데 이제 밀반입할 때 속옷에 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발이 안 되나요? 네, 이게
공항에서 또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100%가 다 필터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속옷 속에 이거 아마 이제 그 가지고 들어온 기법, 수법도 경찰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속옷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다 좀 끊었는데 사실은 SNS 채팅 앱에다가 거의 올려요.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자신이 그게 소지하게 뭐 되면. 보통 수법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여경 수사관이 검거를 했는데 이 경우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를 정밀하게 계속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같이 투약하자는 거를 남지사 아들이 올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것이죠. 본인은 한 번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마약 전과는 없는 거예요? 현재 마약 전과는 없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g의 출처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으면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투약했을 개연성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또 2분의 1씩 이 상습이 인정돼 갖고 처벌이 형량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소변하고 모발을 채취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기 때문에 중독의 정도까지도 아마 파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중독의 정도까지요. 나머지 2g의 행방법, 뭐 CCTV도 나옵니다만 남경필 지사 아들 장남도 스스로 본인 투약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지사의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게 이번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큰아들 때문에 고개를 숙였던 남경필 지사의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이번에 필로폰 투약 혐의 말고도 남경필 지사가 또 큰아들이 범죄를 저질렀 또에 다시 군대 군복무시 폭행이 좀 심각했었잖아요. 사실 남지사의 이제 불행이 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인과 이혼을 했죠. 그리고 지금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군에 근무할 때 이제 후임병들을 폭행을 하고 또 성추행까지 했다는 혐의로 해서 결국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뭐 유력 자녀 때문에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비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에 종료가 이제 지난 9월달에 됐는데 되자마자 이제 바로 또 이런 이제 범죄를 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남지사도 아버님이 이제 그 경기도에서 아주 유력한 또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집안도 사실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사실 좀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남지사가 직접 이제 뭐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많은 이제 좀 선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게 이런 또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남지사의 뭐 정책 미래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박 변호사님 군 법무관으로 계셨는데 집행유예 2년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형량이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범죄가 사실 있었긴 한데요. 영장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이 공소 사실로 나온 거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막 아주 중한 범죄라기보다는 선임 병사하고 후임 병사하고 뭐 어떤 그런 단순 폭행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에서 봐줬는데 사실 이 범죄랑 마약 범죄랑 뭐 여러 다른 유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한 거를 덜 처벌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논리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거 저때 폭행 부분하고는 지금 마약 부분은 뭐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성추행 관련된 폭행이고 그렇죠. 사회에서는 마약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또 남지사 장남에게 혐의가 됐기 때문에 올해 2월쯤에 남경필 지사가 본인 에세이집 출판 기념회에서 장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큰아들은 지난번에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학교 자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고는 2년 기간 동안 제대하고 나서 아프리카하고 저기 중동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들어와서는 자기가 느낀 게 있는지 독립하겠다고 해서 알바하고 뭐 지금은 조그만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지 혼자 살고 있어요. 물론 자주 보긴 합니다. 남경치사가 지난 2월에 저런 얘기를 한 데는 이제 아들이 이제 다 깨끗이 다 뉘우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려고 저 소소하게 다 얘기를 한 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당시에 이 사건 그때 군 폭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자신의 탓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지인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론에도 잠깐 비췄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안이 뭐 이혼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다 가정이.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화목한 어떤 가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아들이 이렇게 좀 일탈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다 하면서 그 후에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지금 SHB에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번에 또다시 이런 어떤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 남지사로서는 어떻게 또 이걸 대응해야 될지 아마 난감할 겁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남지사가 SH집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게 정치인의 아들이라 사회적 비난을 10,000배쯤 더 받았다. 뭐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아마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다들 또 뭐 경기도를 뭐 1,000만 경기도 시민들을 또 관장하는 그런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그때 마약 사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 사실 김무성 전 대표의 뭐 정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었고, 뭐 장제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여러 가지 무리를 좀 일으켰었죠. 아무래도 정치인의 이제 자녀다 보니까 보는 시각도 많고 또 그리고 또 본인들도 굉장히 그런 게 시각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끼리끼리 좀 많이 어울려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정치인 자녀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재벌 자녀들이라는 이런 이제 부류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학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외국 유학을 가면 그 그룹들끼리 자주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들이 같이 놀다 보면 여러 가지 나쁜 데 많이 또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남경필 지사 아들도 이제 유학생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옛날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사이 같은 경우도 보면 위력 자녀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2세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면서 그 고생하는 거 보고 그거 괜찮은데 이 3세들은 주로 그냥 일찍이부터 사실은 유학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업적이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안 보고 크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커온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의식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를 자꾸 저지르고 하는 것 사고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남경필 지사가 본인 스스로 저렇게 제 큰아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발언은 정확히 남경필 지사가 한 얘기인데 글쎄요. 이번에도 자진 납세를 먼저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군대 문제가 있을 때도 본인이 SNS에 글을 미리 올렸습니다. 올려서 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제 원래 지금 베를린 출장 중인데 출장에서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귀국하고 있다라고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많이 쓰긴 씁니다. 남김 지사가. 그러다 보니까 도민하고 아니면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리 좀 얘기를 함으로써 책임을 조금 반감시키기 위해서 미리 쓴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실제로 이제 귀국 일정도 어느 정도 잡혔고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이들 대신 사과를 할까요? 사과는 당연하고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난번에 어떤 무리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몇 가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이거죠.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사실은 신문에 기고를 해서 두 아들이 뭐 병역에 있는데 이제 뭐 병역 내 어떤 폭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폭력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글을 올렸다 해서 또 비난을 받았고 또 사실상 그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도 후폭풍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사실 아무리 초범이다 지금 뭐 이렇게 좀 표현했지만 엄단하라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해서 도리어 더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지난번과 다른 어떤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과는 당연하고 어떤 또 추가적인 이제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사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해운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뭐 뇌물수수 논란에 대해서 바른정당 얘기를 좀 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또 바른정당 내에서 특히 남경필 지사가 재선을 노리는 와중에 이제 터졌단 말이죠. 참 꼬이네요. 사실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바른정당이 기대를 해볼 만한 데가 사실 경기도인데 지금 사실 이제 경기도 이렇게 남경필 지사 이제 이런 일 당함으로 해서 상대 앞으로의 정책 행로가 좀 어두워진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또 이해운 전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아마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1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어떤 바른정당이잖아요. 어쩌면 좀 바르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당을 만들었는데 예.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함으로 해서 그러게요. 당이 상당히 좀 이미지가 상당히 좀 추락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경찰은 남지사 아들의 이 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텐데 예. 이 필로폰 2g의 행방에 따라서 이 수사의 규모도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단순 투약은 아마 제가 알기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상습 투약한다고 그러면 할 때마다 2분의 1씩 가중되죠. 그래서 본인이 소비해서 투약한 걸로 정리가 되면 가중되는 걸로 끝나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를 누구한테 매매했거나 양도하거나 아니면 뭐 전체 아는 사람들을 전체 모아놓고 같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무슨 파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전부 처벌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g에 대한 수사는 사실 경찰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볼 거고요. 이거 아마 합리적으로 2g의 어떤 출처는 그 남지사 아들이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내일 남지사가 와서 아주 정중히 사과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또 별도인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 마약 수사라는 게 뭐 사과한다고 정리되고 나 한번 투약했습니다 하고 그걸로 그냥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요 차제 이거 지금 이 필로폰 관련된 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처벌에 관해서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단순 투약은 뭐 일반적으로 막 집행유예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처벌이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데서는요 50g 정도만 취급하면 사형입니다. 예, 2001년도에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모 씨라는 분이 중국에서 50g 정도 그 하다가 국가끼리도 뭐 서로 연락이 되고 막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모 씨를 사형이 처했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 12명의 한국인 사형 그 마약 관련 사형 집행자가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중국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단순 투약자라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성향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2g은 확실하게 아마 경찰에서 그걸 밝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본인이 투약한 것도 모자라서 일단 중국에서 밀반입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 큰아들의 이 마약 혐의 논란이 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